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리즈를 다루는 리즈 매거진의 김리즈입니다. 오늘은 2000년대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이면서 글로벌 한류 스타 장나라에 대해 6파트로 나누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수 장나라. 장나라는 198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에서 태어났습니다. SM에서 보아와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댄스 가수를 원했던 SM과 뜻이 맞지 않아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 후 가수 출신 사업가 이상우를 만나 2001년 5월 2일 첫 번째 솔로 앨범 눈물의 얼굴을 묻는다를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곡은 R&B 발라드로 다소 무거운 노래였는데 귀여운 장나라의 외모에 맞지 않았던 탓에 흥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마치 2009년 17세의 아이유에게 발라드곡 미아가 어울리지 않아 실패했던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곡은 후에 베스트 50위권에도 들지 못해 방송 무대조차 서지 못하는 상황이 왔지만 장나라는 무대에는 서지 못해도 방송에는 출연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당시 신인 가수들이 많이 해오던 MBC 음악캠프 순위 속에 VJ를 하게 되었는데 귀여운 외모와 말투로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MBC 김민식 PD는 마침 저조한 시청률과 배우 이탈에 고민하던 차에 돌파구로 장나라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장나라는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귀엽고 어리버리한 캐릭터로 대박이 나고 장나라의 장점을 알아차린 소속사는 1집 후속곡 컨셉을 청순하고 귀엽게 바꿉니다. 이로 인해 후속곡 없이 1집 앨범을 접으려던 상황에서 후속곡 고백이 뉴 논스톱 장나라 양동근 커플의 테마곡으로 깔리면서 히트를 쳤습니다. 또한 3속곡 4월 이야기까지 발표하며 쟁쟁한 선배 가수들을 제치고 당시 3사 음악방송 차트 1위를 차지 대박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1집 역주행 신화를 이뤄내며 데뷔 6개월 만에 그해 가요 시상식 신인상을 죄다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2002년에는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합니다. 이 앨범은 발매 첫 달에 5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대박났던 1집보다 더 큰 대박을 터뜨렸는데 타이틀곡 스윗 드림이 데이트를 치며 앨범 발매 후 2개월여 만에 KBS, MBC 연말 시상식에서 가요대상을 차지해버립니다. 여세를 몰아 후속곡 아마도 사랑겠죠와 3속곡 스노우맨까지 히트를 치면서 2집 징크스를 가뿐히 깨버립니다. 장나라는 2003년 12월에 발매한 세 번째 앨범은 기도와 그게 정말이니? 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더블 타이틀 시스템으로 홍보를 했고 장나라 밴드 컨셉으로 라이브 보컬을 강조한 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전후로 이미지 소비가 너무 많았던 탓에 기대만큼의 흥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타이틀곡 두 곡보다 후속곡이었던 나도 여자랍니다가 더 인기를 얻었고 10수년이 지난 후에는 스윗 드림과 함께 장나라의 대표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3집 앨범이 제대로 된 마지막 음반 활동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4집 앨범부터는 중국 활동 때문에 국내에서의 음반 활동은 장기적으로 하지 않고 팬서비스 정도로 짧게 활동하게 됩니다. 2004년에는 4집 겨울 1위를 히트시키며 상반기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 곡은 대중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실상 마지막 히트곡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5집과 6집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며 정규 가수 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배우 장나라. 장나라의 연기 인생은 앞서 말한 음악 캠프? 순위 소개를 하다가 우연히 캐스팅된 2001년 시트콤 뉴 논스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나라 특유의 귀여움과 어리버리한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뉴 논스톱은 방영 평균 시청률 20%를 기록하며 대박을 쳤고 극중 커플로 나왔던 구리구리 양동근과의 군대 이별 장면은 대한민국 시트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인 3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나라는 이 작품으로 단번에 대한민국 게스트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2년에는 스포츠와 문화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 연말 각종 리서치 조사에서는 스포츠앤 월드컵 4강 신화가, 연예계는 장나라 초대박 신화가 2002년 최고의 이슈로 뽑혔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장나라는 2003년에는 장혁과 함께 드라마 명랑소녀 성공기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였고 시청률 44.6%를 기록하며 전국에서도 정점을 찍습니다. 이 드라마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받게 되고 데뷔 1년 만에 회당 1천만 원으로 한국 드라마계 최고 출연료 대우를 받게 됩니다. 유튜브가 없던 시절 TV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드라마, 예능, 가요계, 광고 등 TV를 틀었다 하면 장나라가 나올 정도였고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장나라판이었습니다. 한 예로 톱 가수들의 전쟁터이자 무덤일 수도 있었던 게릴라 콘서트도 관중동원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지금으로 치면 BTS급이던 G.O.D가 1위였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로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였기에 이미지 소모가 많이 되면서 늘 새로운 것을 찾는 대중은 조금씩 식기 시작했고 2003년에 개봉한 영화 OFDA에 참혹한 호평 세례로 인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락세를 타게 됩니다. 이후 활동의 터닝포인트를 잡기 위해 고심 끝에 중국 진출을 결정합니다. 2003년부터 2011년
동안미녀 출연 전까지는 중국 활동에 집중했는데 국내에서 대중과 매체는 자랑스러워하는 반응이 아닌 돈 때문에 중국으로 갔다는 비아냥이 많았습니다. 팬들에겐 마치 호날두가 리즈 시절을 맨유나 레알에서 뛰지 않고 돈 때문에 중국 베이징 고안으로 가는 느낌이랄까요? 이후 6년 만에 국내 컴백을 결정하는데 긴 공백 때문에 성공 여부가 의문부호였는데 2011년 동안미녀로 1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국내 복귀를 합니다. 평균 시청률 11.7%를 기록한 학교 2013에서는 학교 선생님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성인 연기를 보여주었고 이 작품은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고백부부에서 1999년도로 돌아가는 마진주 역을 맡았습니다. 30대 후반 연기와 20대 새내기 대학생 연기를 동시에 소화하며 외모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장나라만이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드라마는 당해 최고의 드라마로 호평받습니다. 2024년 현재 장나라는 국파트너하는 드라마에서 역대급 이혼 전문 변호사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률은 2024년 파리올림픽으로 인한 방송 공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16%, 전국에서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20%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CF의 여왕? 광고에서 장나라의 위엄은 아직도 전설로 내려옵니다. 2002년에는 롯데리아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브랜드의 매출을 크게 상승시켰는데 방영 첫 달에 매출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KTF 통신사 광고는 특별한 연출 없이 장나라 얼굴만 클로즈업하여 안정환 오빠 한 골만 더 하는 단순한 컨셉의 광고였는데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며 데이트를 칩니다. 2003년에는 삼성전자와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브랜드의 매출을 200%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은 장나라의 하루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많은 상품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유도 장나라, 교복도 장나라, 화장품도 장나라, 샴푸도 장나라, 전자제품도 장나라, 식당도 장나라, 햄버거도 장나라, 선거도 장나라, 통신사도 장나라, 라면도 장나라, 여성용품도 장나라, 소스도 장나라, 컴퓨터도 장나라, 치킨도 장나라, 소주도 장나라, 대학교도 장나라, 대한민국 광고 모델이 장나라 혼자인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국 활동. 장나라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장나라가 출연한 중국 사극 드라마 띠아오만 공주는 중국 내 수천 개 방송 채널 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스타가 되면서 중국 최고의 여성 연예인에게 붙는 천우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후 그녀는 중국의 여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습니다. 장나라의 음악 활동 역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8년에는 중화권 최고 스타들이 함께한 베이징 올림픽 주제곡 베이징 화잉리의 가창자로 참여했습니다.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올림픽 깨기 전 행사에 외국인인 장나라를 초대한 것 자체가 대단한 사건입니다. 또 장나라는 중국 현지 가수들과 경쟁하여 대륙 최고 인기 가수상과 아시아 최고 여자 가수상을 수상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국가대표 동안. 장나라, 우리나라 많은 동안인들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2011년 방영된 드라마 동안미녀에서도 주인공으로 캐스팅됩니다. 2018년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말하던 중 제가 이제 39이 됐는데? 라고 말하자 객석에서 놀라는 탄성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후에 해당 영상 댓글에도 다들 놀랐다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고백부부 촬영 당시에는 너무 어려 보여 주름 문장을 해야 했고 띠동갑의 러블리즈와 찍은 사진은 위화감 제로의 동안 사진으로 이미 유명합니다. 슈가맨 촬영 당시 3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가 언니라고 부르는 모습에 객석과 MC가 모두 놀라는 장면도 방송됐습니다. 이렇게 동안인 그녀는 2012년 2년간 교제한 6살 연하의 촬영 감독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장나라의 선행.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엔터테이너로서 좀 더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밝힌 그녀는 상당한 액수를 기부했으나 방송가에는 잘 알리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팬들의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2009년에 밝혀진 기부 금액만 130억 원이 넘는 기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고로 들어온 모든 개런티는 자동으로 기부처에 입금 처리된다고 하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기부 금액이 누적되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2000년대 초중반 문화계 전반을 장악했던 그녀. 당시 우리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 그 시절을 지낸 모든 이들에게 일상의 한 페이지 이상을 차지했던 장나라. 20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 활동과 현재 활동을 모두를 소개할 수 있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오래오래 활동해주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로 사랑을 주시면
엄청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